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뵙게 되네요. 오늘은 요즘 이제 투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사실 원래도 조금씩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큰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투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집을 살 수 없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투자가 정말 모든 것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주식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주식하고 싶어요, ETF 하고 싶어요, 미국 주식하고 싶어요, 문의해 주신 분은 되게 많은데 정작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그 이전에 알아야 되는 상품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인기가 많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금융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 업을 20년 동안 해왔고 이 안에서 고객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동안 고객들께 안내드렸던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금융을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상품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대표적인 상품 중에 펀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자, 펀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 펀드가 뭐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펀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여러 우량한 회사들을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자, 회사가 우량해지면 어떻게 되죠? 코스피에 상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또는 코스닥에 상장하죠. 그쵸? 우리가 상장한 회사, 상장사, 비상장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회사가 우량해지면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상장돼서 거래하는 곳을 거래소라고 하거든요. 이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지수를 코스피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의 대형 우량주들이 모여서 평균치의 어떤 그 평균 지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코스피 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회사가 우량해져서 상장한 이런 회사들을 모아놓은 것을 펀드라고 해요. 그럼 펀드는 기본적으로 우량한 회사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량한 회사들을 50개에서 100개 또는 그 이상 모아놓은 것을 펀드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의 주식회사가 망하는 확률과 50개, 100개가 동시에 망하는 확률을 봤을 때 50개, 100개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는 애초에 태생부터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그래서 펀드를 가입해서 더블 수익을 낳네,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쉽진 않죠. 단기간 내에. 그 원리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종류라든가 또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한 회사를 50개에서 100개 이상을 모아둔 것을 펀드라고 해요. 이 펀드는 증권사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는 보험사에서 판매하기도 하죠. 자, 이 펀드에는 목돈에 한 번에 투자하는 거치형 펀드도 있지만 저는 오늘 작은 돈을 규칙적으로 납부하는 적립형 펀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고 싶어요. 펀드는 원래 여러 회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파이 형태로 삼성전자 10%, 현대차 5%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성비를 갖는 게 펀드라고 하잖아요. 이 펀드의 속성에 따라서 가치형 펀드, 그 다음에 해외 펀드, 국내 펀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오늘은 정리식 펀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정리식 펀드는 일정한 돈을 적립적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균일하게 같은 금액을 정액으로 넣을 수도 있고 불규칙하게 내가 여유 있을 때마다 불규칙하게 납입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분산해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식 펀드의 원리는 우리의 사이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이클, 이런 사이클을 그려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이 바닥에 서서 고점에 팔거나 어떤 특정 시점을 예측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코스피나 주식은 그 회사 해당하는 것만 들어가 보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 펀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회사를 섞어놨기 때문에 이 회사 50개에서 100개 되는 이 회사들을 다 일일이 들어가서 저점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펀드 자체에 이런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평균값인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평균 가격 또는 기준 가격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투자의 기본이겠죠. 이 흐름 중에 언제 우리가 투자할 건지를 정확히 찍어서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일반 주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시점에 들어가서 이 시점에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이 1번 시점 총 우리가 여러 번의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시점에 출발해도 계산 방식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계산이 좋게 100만원으로 매월 일정하게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그럼 100만원 곱하기 이때 당시의 가격이 1만 원으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만원일 때 100만원 갖고 1만원짜리 그 펀드를 몇 개의 좌수를 살 수 있냐면 100개의 좌수를 살 수가 있어요. 자, 주식은 한 좌, 두 좌, 세 좌 이렇게 좌수를 보통 얘기하죠. 주식을 매수할 때 뭐 한 좌를 산다, 두 좌를 산다 이렇게 좌수로 표현합니다. 얘도 기준이 되는 가격, 평균이 되는 가격을 한 좌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10,000원짜리 가격이다. 이 펀드의 가격이. 그러면 100만원 갖고 10,000원짜리를 100개의 좌수를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샀는데 떨어졌어요. 자,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100만원 가지고 8,000원으로 떨어진 것을 125좌수를 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쵸? 이쯤 되면 굉장히 공포감이 크겠죠. 자, 100만원 가지고 내가 그 공포를 이기고 5,000원짜리를 처음보다 가격이 절반 떨어졌기 때문에 200개의 좌수를 살 수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다행히 1만원으로 다시 회복을 했네요. 그럼 내가 100만원 가지고 1만원짜리를 100좌수를 사게 되겠죠. 그죠? 다시 더 많이 올랐어요. 1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겠죠. 자, 100만원 가지고 16,000원짜리를 내가 사게 되면 36좌수를 사게 돼요. 왜? 비싸졌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어요. 10,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약속한 금액이 되는 순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1만원짜리를 100좌수를 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구간은 마이너스의 구간일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구간은 왠지 플러스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을 A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 구간을 B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A 구간은 하락했으니까 마이너스처럼 보여요. 그쵸?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구간 계산을 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샀죠? 자, 그러면 내 원금은 400만원이에요. 그리고 400좌수가 있다면 나는 본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한번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샀어요. 그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 산수 한번 해볼게요.
계산 언뜻 해보면 내가 400만원 투자해서 실제 525 좌수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400자수가 있어야 본전인데 520 자수니까 나는 플러스 125 좌수. 당시에 만원이니까 125만원을 수익을 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이 구간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무슨 구간이죠? 플러스 구간이 된 거예요. 그쵸? 플러스가 돼버렸네요. 그쵸? 자, 그래서 가입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 펀드가 이렇게 막 하락하면 겁먹고 두려워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가입하고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을 때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B를 한번 볼게요. 사자마자 올랐으니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B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게요. B는 한번 여기 이제 겹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원금이 얼마죠? 3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렇다 300 좌수가 있으면 본전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를 보면 내 돈 300만 원에 내가 62자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300만 원 투자해서 100, 262 좌수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예요? 38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벌었을 거라 생각하는 이 B 구간은 실제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구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서로 다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사고 언제 들어가고 이거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시 펀드를 통해서 1년에 10% 이상 수익을 내려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